모든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네이버 카페 코로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오늘은 코로나라에 이은 이 나라 시리즈로 제가 만든 커뮤니티 카페 한 50여 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에 앞서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를 다시 얘기를 또 해볼게요. 당시 카페를 만들면서 수차례 실패 경험들이 있었는데요. 이걸 같이 이제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필리핀에 있을 때 카페명이 세부 닥터라는 커뮤니티를 운영을 한 경험이 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알고 지낸 한 회사의 대표님께서 제가 이제 이런 필고나 퍼창 같은 커뮤니티 사업이 있다, 이런 그런 구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본인은 이제 카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카페를 가지고 지역 커뮤니티를 만들어 보고 싶다고 했는데, 대표님이 그 카페를 사둔 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카페는 그냥 이 지역, 제가 필리핀 세부에 살았거든요. 즉 세부 커뮤니티가 아니라 그냥 다른 그냥 뭐 예를 들면 여행이라든지 뭐 그런 카페였어요. 어학연수였나? 여행이었나? 아무튼 뭐 그런 카페였는데, 이거를 카페 이름만 바꿔가지고 필리핀 세부 지역만 전문으로 하는 커뮤니티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카페는 이제 제 카페는 아닌 거죠. 그분 카페인데 한번 이제 경제적으로 이거를 다 서포트를 해 줄 테니까 한번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역 신문에 광고도 좀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그 필리핀 세부 CKN이라고 하는 지역 신문이 있었어요. CKN, 뭐 세부 코리아 뭐 뉴스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면에 뭐 크게 지명 광고도 하고 그랬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이름이 솔직히 마음에는 안 들었어요. 그 세부 박사요. 세부 박사. 아무튼 그 당시에 대표님께서 세부 박사로 하자고 해서 뭐 어쩔 수 없었죠. 뭐 대표가 하자고 하니까 했죠. 이 세부 박사로 하자고 해서 했어요. 뭐 중고나라가 예를 들어서 잘 돼서 그 이름이 나중에는 우리가 느끼기에 이제 촌스럽지 않게 느껴지는 것처럼 세부 박사도 뭐 잘 되면 이런 선입견은 추후에 없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잘 안 됐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잘 안 됐던 거는 일단 제 잘못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 게 아니니까 제 스스로가 그만큼의 애정이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이게 만약에 세부 박사로 성공을 한다고 해도 이 세부는 밥그릇이 너무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 나는 필고, 이렇게 필리핀을 전부 다 커버하는 커뮤니티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세부만 타겟으로 하자고 하시니까 저와 생각이 조금 달랐던 거죠. 하여튼 잘 안 돼가지고 그 사업은 그분과는 접배됐어요. 세부 박사라는 거는 그렇게 사업을 접고 나서 제가 따로 만들었어요. 세부몰을 만들었어요. 세부몰. 세부 박사를 접고 세부몰을 만든 건데, 필리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실 만한데, 이 당시에 세이브몰이라는 대형마트가 필리핀에 있었어요. 기억하기 쉽고 부르기 쉽게 세이브몰을 따라해서 이 세부몰이라고 한 거죠. 따라 한 거예요. 근데 하다가 이 카페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실패했어요. 그 전에 이제 세부 박사는 그분이 한 3,000명? 5,000명 이미 회원을 가지고 이제 했던 거고, 세부몰은 제가 이 제로 베이스로 0명부터 새로 시작하는 이제 카페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세부몰을 운영할 때는 맨 땅에 헤딩하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호주에 있을 때 경험한 그 퍼참이라는 카페를 모티브로 삼고 지역 커뮤니티를 꿈꿨는데, 그 세부몰이라는 카페는 그래가지고 뭐 또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했고, 그 당시에 이제 생각을 다시 한번 했죠. 내가 왜 실패를 했을까? 실패를 왜 했을까 생각을 하다가 다시 한번 이 중고나라를 떠올렸어요. 중고나라는 왜 성공했지? 어떻게 하다가 성공했을까?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뭐 결국 이 사람들이 방문을 해서 이 카페에 글을 남기는 거는 뭔가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뭐 정보가 되었던, 웃음이 되었던, 위로가 되었던 말이죠. 근데 그 가장 강력하게 얻어갈 수 있는 건 뭐다? 그때 당시에 그냥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돈. 물건을 사고 파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중고나라를 내가 직접 만들 수 없다면, 왜냐 이미 있으니까 한번 따라해 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중고나라의 아류작이라도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내 꿈은 이 중고나라인데 할 수 있는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중고나라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대한민국 연예계에 유재석이 있다면, 그 당시에 이 박명수는 2인자라고 이제 자칭했잖아요. 2인자까지는 그 나름의 그 생태계에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니까, 그렇다면 중고나라가 있으면 중고나라 밑에 있는 또 다른 중고나라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게, 이제 그래서 만든 게 이 스마트폰 중고나라였어요. 기존 중고나라는 옷도 팔고 카메라도 팔고 거기서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그렇게 시작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하나의 아이템부터 잡고 시작을 하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들고 다니고 자주 팔고 사고 하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스마트폰이 떠올랐고요. 스마트폰은 우리가 중고로 쉽게 사고 팔고 자주 바꾸잖아요. 그래서 내가 스마트폰 중고나라로 일단 시작을 해서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스마트폰만 사고 파는 스마트폰 중고나라를 한번 만들었어요. 그거는 지금도 검색하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스마트폰 중고나라를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스마트폰 중고나라. 이것도 네이버에 이제 뜨는데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해외 중고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해외 중고나라도 제가 또 하나에 꽂히면 일단 성에 찰 때까지 하는 조금은 고집스러운 면이 있어요. 이게 때로는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한데, 그래서 해외에 있는 중고나라를 다 만들어 봤어요. 왠지 잘 될 것 같은 제 자신만의 생각에 빠져서 선점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아무튼 해외에 있는 모든 지역의 중고나라를 다 만들었어요. 제가 한번 리스트를 뽑아볼게요. 예를 들면은 이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태국, 베트남, 중국, 일본, 필리핀, 러시아, 미국, 영국, 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사이판, 싱가포르, 한국 교민수를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한국인이 사는 해외에는 모두 다 만들었어요. 한 50개가 넘는 걸로 기억을 해요. 왜냐? 저는 거기에 꽂혀 있었거든요. 이 중고나라, 이 물건을 사고 파는 게 네이버 커뮤니티의 답이다. 물건을 사고 팔아야지 글을 올리고 글을 쓰고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싹 다 만들었어요. 아무튼 엄청 만들었고, 그렇게까지 이제 할 수 있었던 건 이제 제가 이제 포토샵이랑 엑셀을 좀 하거든요. 어쩌면 이게 이제 저만의 모카만의 타이탄의 도구라고 볼 수 있는데, 포토샵은 20대 때 온라인 쇼핑몰을 하면서 익혔고, 엑셀은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배운 거죠. 그래서 그 포토샵으로 이제 디자인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카페를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관리는 이제 엑셀로 했고요. 아무래도 인간의 뇌는 이게 한계가 있고 또 쉽게 피로해지기 때문에 엑셀로 무언가를 기록하면서 사업을 해나가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해외 중고나라 이야기로 넘어와서, 당시 필리핀에 거주할 때니까 당연히 필리핀 중고나라도 만들었죠. 살고 있는 곳이니까. 그리고 이 초반에 고생을 엄청 많이 했어요. 만들긴 했는데 카페에 글이 없으니까 제가 글을 막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글도 정보도 복사해서 넣고 해야 하니까.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제가 혼자서 한다라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했던 방법이 카페 초대장이었어요. 예. 카페 초대장은, 이거는 이제 카페 초대장 관련해서는 제가 할 말도 많고 드릴 팁도 있으니까 이거 관련돼서는 다음 영상으로 이렇게 나눠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